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반복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자바에서의 반복문,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문이고요. 그리고 while문과 doWhile문, 이렇게 세 가지의 반복문이 있어요.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mp3가 있습니다. 그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성적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 연산을 통해서 성적을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음악을 들을 때 그냥 mp3를 계속해서 확인해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mp3를 듣다가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은 경우가 있죠. 성적 처리를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성적 처리를 동시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반복문이다. 즉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포문부터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포문은 일단 for를 써줘요.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자, 이 괄호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초기문이에요. 자, 이 초기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시작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값이다. 그 다음 조건식이 나오죠. 아, 얘도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자, 이 조건식은 간단하게 종료값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즉 조건이 맞으면 계속해서 얘가 반복이 되는 것이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냥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료값이다. 반복 후 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반복 후 작업은 증감값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변화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돼. 그리고 작업문이 나오는데, 자, 번호를 제가 어떻게 매겼죠? 초기문이 1번, 조건식이 2번, 그 다음에 작업문이 3번, 반복 후 작업 4번, 이렇게 놨습니다. 자, 얘는 먼저 어떻게 하냐? 초기식에 의해서 조건을 검사를 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조건이 참이면 작업문을 실행을 해요. 즉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반복 후 작업으로 올라갑니다. 이 반복 후 작업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조건 변화를 시켜줘요. 해당 조건 변화에 의해서 다시 조건을 수행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다시 작업문을 수행을 하고 또 반복 후 작업으로 올라가요. 즉 처음에만 옆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2번, 3번, 4번을 계속해서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조건이 맞지 않을 때까지.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제서야 중괄호를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초기식이 있어요. 초기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건 검사를 하고 true면은 작업문을 쓴 다음에 반복 후 작업을 통해서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가요. 여기에서 계속 루프를 돌다가, 자, 루프라고 하는 게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초기문은 한 번만 실행된다. 초기식은 딱 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나열할 수도 있어요. 콤마로. 자, 초기화를 안 쓸 거야. 그러면 그냥 비워둘 수 있어요. 비워두되, 자, 구분자인 세미콜론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이건 써주자. 그리고 조건식에서는 자, 무엇이 가능하냐? 반드시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논리 연산이 돼야 돼. 즉 논리 변수라고 하는 거는 true나 false 얘기하는 거죠. 자, 논리 연산만 가능하다. 그래서 true냐 false냐를 얘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조건식이 계속 true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true가 나오면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즉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한 루프라고 얘기합니다.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예예요. 이 무한 루프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한 루프를 이용한 악성 코드를 만들어냈었어요. 어떤 거냐면 무한 루프를 가지고 익스플로러 창 계속 띄우는 거야. 그럼 얘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고 계속 창이 떠요. 언제까지? 컴퓨터가 파란 화면 띄울 때까지, 블루 스크린 뜰 때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한번 당해봤었죠? 여러분들, 그죠? 주로 XP에서.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반복 조건이 true 상수일 경우에 정해진 숫자 값, 그러니까 즉 반복 후 작업에 의해서 증감이 일어나지 않아,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조건이 변하지 않는데 얘가 true예요. 그러면 얘는 무한 반복한다는 얘기야. 또 다른 건 뭐냐면 조건식이 없는 경우야. 조건식을 비워두게 되면 true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복 작업문에서는 자, 얘가 한 다음에 처리할 작업인데 여기에는 꼭 한 문장만 있으란 보장은 없어요. 여러 개의 문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초기문을 가지고 이 실행 과정을 다시 한번 문장 구조로 바꿔봤습니다. 자, 초기문, 조건식, 작업문, 반복 후 작업, 이런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초기문을 i는 0이라고 쓰고 조건을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했어요. 자, 10보다 작은 상태에서 참이면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을 해? i 값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증감식에다가 i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어떻게 돼? i가 하나 늘어나겠지. 그죠? 늘어난 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 조건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시작값은 얼마부터? 0부터 검사를 해요. 얼마까지? 9까지 검사하는 거죠. 그죠? 9까지 계속해서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몇 개 출력해? 10개 출력하는 거야. 물론 마지막에 9까지 출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가 되고 10이 되겠죠. 10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비교할 땐 그제서야 뭐가 되니까 폴스가 되니까 빠져나가게 돼요. 요런 구조. 그죠?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i를 출력한다면 그제서는 i가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저장된 값은. 자,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코드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for 한 다음에 i는 0 초기 값이에요. 그리고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거는 뭐뭐 할 때까지예요. 때까지 뭐를 출해라? i를 출력해라. 하나 출력할 때마다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바로 이게 뭐예요? 1씩 증가하는 거였지? 맞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0부터 9까지 출력을 할 때 system.out.print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내가 반복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문의 몇 가지 예시예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for i는 0,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하나씩 출력해라. 자, 요게 바로 뭐예요? 0에서 9까지의 정수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실행 문장이 몇 개? 실행 문장 몇 개? 한 개. 즉 한 줄이죠? 한 줄일 때는 뭐가 가능하다?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중괄호가 없죠. 바로 아래에다 썼습니다. 자, 반복문에다가 아예 변수를 초기화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for 한 다음에 int i는 0. 바로 여기서 뭐 해줬어? i를 초기화시켜줬죠. 그리고 나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해라. 그럼 이때는 이 i라고 하는 놈은 자, 어떤 변수라 그랬죠? 얘가 바로 지역 변수. 언제 끝나요? 얘 언제 없어져? 포문이 끝나면 사라지는 놈이에요. 위에 같은 방법을 쓴다 그러면 i를 위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포문 위에서 미리 선언을 해줘야겠죠. int i 이렇게. 그죠?
근데 위에 선언하지 않고 아래에서 이렇게 선언해주면 여기서 생성이 되었다가 포문이 다 끝나면, 즉 10번 수행을 한 다음에 비로소 얘는 종료가 된다. 메모리에서 빠져나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요. 자, 0부터 100까지 합이라고 하는 건 뭐야? 누적 합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 답 알고 있죠? 얼마? 505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0부터 10까지는 55. 0부터 1000까지는 50만 500. 공이 하나씩 늘어나요, 중간에. 자, int sum은 0. 여기서 뭐 해줬어요? sum에 대한 먼저 초기화를 해준 거죠. 그리고 포문에서 int i는 0.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 i를 만들어서 초기화 시켜줬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라. 그러면 i는 어떻게 돼?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 6, 7, 8, 9에서 99, 100까지 되겠죠? 그죠? 얘네들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누적을 시켜야 돼요. 그 누적을 시키는 게 바로 썸이야. 그래서 그 밑에 썸은 플러스 이퀄 i라고 되어 있어. 얘를 풀었으면 뭐예요? 썸은 썸 플러스 i가 되겠죠. 원래 썸은 얼마였어? 0이었죠. i가 0부터 시작하지. 그러면 처음에 i가 한 번 실행하면은 썸은 얼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증가했으니까 i가 1이 되지. 썸은 얼마야? 0이죠. 0에서 1도 하니까 얼마가 돼? 썸이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계속해서 그 다음 값을 더해서 그 값을 저장할 변수가 되는 거예요. 누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에서는 하드웨어 CPU에도 누적 연산을 하는 곳이 있어요.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별도의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누계를 구할 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얘랑 똑같은 코드가 뭐냐면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보면 sum이라는 놈을 어떻게 해줬어? 일단 선언했어요. 그리고 int i는 0, sum은 0. 여기서 뭐 해준 거야? 초기화 시켜줬죠? 위에서 안 하고, 그죠? 그래도 된다. 자, 반대로 sum을 0이라고 해놓고 나서 포의 i를 뭘로 잡았어요? 초기값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를 어떻게 해라? 하나씩 빼라. 자, 이 세 개의 코드는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자, 누적합계라고 해서 꼭 0부터 더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끝에서부터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더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문? 포문입니다. 포문은 괄호 안에 몇 개가 들어간다? 몇 개가 들어간다? 3개가 들어간다. 세미콜론 몇 개? 2개로 구분한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고? 초기값이 나오고 시작값이 나오고, 두 번째 조건식이 나오고, 이 조건식은 뭐하고 같다? 종료값과 같다.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증감식이 나온다. 어떤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또는 변화를 시킬 때 사용을 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포문의 특이한 형태인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요, 조건식에 true가 들어가 있어. 이러면 무한 루프예요. 무한 반복한다. 끝나지 않는다. 또는 true를 생략하고 아예 비워놨어. 여기 비워져 있죠. 비워져 있으면 true예요.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얘는 지금 어떤 작업이야? 쉼표를 이용해서 증가시키고 바로 뭘 해버려? 출력해버리죠. 출력문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변화값에, 그죠? 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밑에 실행문에 안 쓰고 여기다 쓸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아까처럼 바로 변수를 여기서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지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더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한반복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도하지 않는 무한반복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의도적으로 무한반복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한반복이 될 때는 이 포문 안에 반드시 이 무한반복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제어점이 필요해요. 이프문 같은 걸로. 자,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while문이에요. 자, while문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용법은 간단하게 while 쓴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식 들어가면 돼요. 자, 이 조건식 역시 뭐야?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작업문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 작업한 다음에 중괄호 끝나면 어떻게 돼? 끝나기 전에 바로 조건식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가. 다시 올라가. 내려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반복 조건 자체가 이 조건식이 true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요. 항상 true면. 만약에 이런 경우죠. while 쓰고 true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무한 루프예요. 그냥 true잖아. 그죠? 자, while 1 이렇게 썼어요. 결과 무한 루프예요. 숫자 1은 논리값으로 바뀌면 뭐가 된다? true가 된다. 이거 기억하자 그랬죠, 이거. 그죠? 0은 false가 된다. 기억하자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반복 조건이 없다면 오류가 납니다. while문은 반복 조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식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이게 while이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코드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이러한 코드 못 만들 때는 이러한 이제 플로우 차트에서 직접 대입을 한 다음에 코드화 시켜도 돼요. 연습하면. 자, 먼저 i를 0.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초기 값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while을 쓰기 전에 먼저 뭘 써줘야 된다? 초기 값이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while에서 조건식이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킵니다. 자, 실행문에 지금 보니까 출력을 한번 하죠? 출력하고 나서 while이 끝나기 전에 뭘 시켜요? 얘가 증가를 시키네. 아하! 조건 증가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while문 내에 있어야 된다. while문 바깥쪽에 있으면 안 돼요. while문 내에 조건을 증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문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조건이 계속 변하겠죠. 얘를 이제 간단한 코드 만들면 i는 0이라서 초기화시키고 while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i를 출력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어? 얘가 끝나기 전에 i를 하나 증가시켰죠. 그래서 먼저 1이 나옵니다. 그럼 1 출력했지? 그리고 i가 얼마가 돼? 2가 됐죠? 조건 비교하겠지? 출력하겠죠? 2를 출력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돼? 3이 되겠죠? 조건 만족하니까 3 출력하겠죠? 그 다음 4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9까지 출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1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얘가 10이 됐어. 위로 올라가니까 거짓되죠. 빠져나가요. 물론 이때 메모리 상에서는 i는 얼마야? i는 10이에요. 메모리 상에서는. 하지만 출력된 결과는 9까지만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while의 특징 쉽죠? 마지막 do while 보겠습니다. 자, do while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실행문이 먼저 나온다야. do while은. while과 do while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do라는 의미는 뭐예요? 뭐뭐 하자 이런 뜻이죠. 해라. 그죠? 자, 뭘 해라? 작업, 실행문을 실행해라. 그리고 나서 해당 실행문이 끝나면 조건 검사를 해라. 얘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느냐?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합니다. 왜?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조건 검사하니까. 그죠?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조건 검사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게 돼 있어요. 두 번은 안 해도. 일단 실행을 한 다음에 조건 검사에서 참이면 얘를 다시 실행하고 거짓이면 그제서야 빠져나가요. 특징 자체가. 자, 형태 봅시다. 형태 do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while
조건식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자, 두와일의 특징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 그 다음 포문의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할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반복 횟수가 명확할 경우에는 포문을 주로 씁니다. while은 뭐 그냥 두와일 대신에 while을 쓰기도 해요.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의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걸 사용해라 그러한 규칙은 없어요. 세 가지 중에 그냥 가장 자신한테 잘 맞는 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그러면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코드를 한번 넣어 보는데, 동일하게 y라고 똑같이 초기 값은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줍니다. 먼저.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 0 나오겠죠. 0 나온 다음에 i를 증가시켰어. 그럼 i가 얼마가 돼? 1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교하겠죠. 1은 10보다 작지? 그럼 다시 올라가서 출력을 해요. 다시 증가시키고 또 검사해서 출력해. 얘를 코드로 만든 게 옆에와 같이 i는 0 두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system.out.print i를 증가시키고 조건 검사하자. 자, 여기에서 while 문하고의 또 다른 점이 나옵니다. 두와일은요, 두와일은 맨 뒤에 while 조건문 다음에 세미콜론이 꼭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while 같은 경우에는 또 if도 마찬가지였고 포문도 마찬가지였고 조건식 나온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중괄호가 나오죠. 세미콜론 있다 없다? 없어요. if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포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중괄호 나오는 거예요. 세미콜론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컴파일 오류가 나버립니다. 되셨습니까? 자, 중첩 반복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깨져요. 자,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예제를 할 때 디버깅이라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손 디버깅 할 때는 필기도구 이용해서 디버깅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써봐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써봐야 돼요. 자, 중첩 반복에서 반복문이 또 다른 반복문을 내포 가지고 있는 형태를 중첩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스티드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네스티드 루프.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영문에서는. 자, 포함하고 있다. 자, 이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중첩 반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 한계상 3중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4중 반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뇌가 멈춰요. 우리 머리가 멈춰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대략 3중 반복 정도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코드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쓴 게 3중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포문 안에 이렇게 포문이 있어요. 요 포문 안에 포문이 또 있어. 그리고 요 포문 안에 포문이 또 있어. 일단 요렇게만 돼도 머리가 깨져요. 두 개만 들어가도 헷갈릴 거야. 자, 위에 거 보면은요. for i는 0.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킨대.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각각의 값마다 j라는 값을 주고 나서 j는 이번에 얼마? 만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하나씩 증가시켜요. 얘를 지금 100개의 학교에 한 학교당 10,000명이라는 학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럼 수능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 60에서 7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의 성적을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럴 때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한 학교당 지금 10,000명이에요. 그럼 한 학교당 지금 얘는 연산 몇 번 해? 몇 번? 10,000번 하는 거죠. 이게 몇 개의 학교가? 100개래. 그러면 연산 몇 번 하는 거예요? 100만 번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포문을 못 쓴다 그러면 일일이 몇 번 계산해야 돼?
100만 번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한 명씩 해가지고 하면은 100만 줄이 필요한 거야. 근데 폼은 쓰면은 몇 줄만 가지고도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10줄 이내로. 그래서 요게 0일 때 몇 번? 10,000번 수행합니다. 1일 때 또 10,000번 수행해요. 2일 때 10,000번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해요? 이거 전체 몇 번이다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계산 횟수,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이제 포문을 주로 쓴다는 얘기야. 요럴 때. 되셨습니까? 자, 컨티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라는 걸 봤었는데, 자, 이 컨티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 하위 내용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반복문을 다시 한번 실행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쭉 가다가 지금 화살표 잘못됐는데 가다가 컨티뉴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장 실행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바로 얘가 실행이 안 돼. 물론 컨티뉴를 그냥 안 써주겠죠. 이 컨티뉴를 쓸 때는 if문 같은 걸로 특정한 조건을 줘요. 그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컨티뉴가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거 얘도 쓸 거 아니야. 그냥 무턱대고 컨티뉴를 써버리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은 아예 실행이 안 되겠죠. 의미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겠지. 자, while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컨티뉴가 띵 하고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조건식으로 올라가 버려. 밑에 있는 거 수행 안 해요. do while도 마찬가지야. 그냥 조건식으로 내려가요. 단 컨티뉴를 쓸 때는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if 같은 조건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얘가 사용이 가능한 거지 그냥은 쓰지 않는다. 그냥 컨티뉴 안 씁니다. 네, 이렇게 컨티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한정으로 브레이크문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스위치문을 할 때, 자, 이전 시간에 스위치를 할 때 스위치에서 제어를 시킬 때 브레이크 썼었죠? 근데 원래 이 브레이크의 용도는요,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 사용을 해요.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 사용합니다. 자, 브레이크 하나당 하나의 반복문만 나가게 돼요. 브레이크 하나당 하나의 반복문만 나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문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포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어.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잖아. 그럼 얘는 어디를 나가느냐? 요 포문만 나가는 거야. 자, 얘는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얘까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따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이런 거죠. 자, 우리 강의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래. 그러면 강의실에서 나가려면 문이 몇 개예요? 문이 2개죠. 강의실 문 있잖아.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복도를 지나서 또 문이 있죠. 그 문을 지나야지만 엘리베이터 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브레이크, 포문에 있는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즉, 첫 번째 포문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9층 요 강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안쪽 포문이 해당 강의실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게 쉬운데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그리고 헷갈려요. 많이 헷갈립니다. 자, 따라서 반복문은 포문, while문, do while문 세 가지가 있고, 이러한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는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브레이크당 하나의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제어문 중에서 브레이크를 쓸 수 없는 제어문이 1개가 나와요. 어떤 제어문? 제어문 해봐야 5개밖에 안 배웠잖아. if, switch, for, while, do while. 5개의 전체 제어문 중에서 브레이크를 쓰지 못하는 제어문은 바로 if가 됩니다. if는 브레이크를 써봐야 의미가 없어요. 못 나가요, 걔는. 걔는 조건 판단에 의해서만 나가는 거죠. 자, 꼭 기억해야 돼요. 브레이크는 반복문 나간다. 거기에 스위치에 제동을 걸어줄 때도 브레이크를 쓴다. 그렇지만 if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쓰는 거는 의미가 없다. 대신에 컨티뉴 같은 조건을 줄 때는 if 같은 제어문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컨티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방에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한 방에 나가는 방법은 그 옛날 옛적에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그 베이직 언어에는 고우트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자, 비슷하게 이제 라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위치로 바로 보낼 때 사용을 해요. 특히 어떤 때 이용하냐? 중첩 반복을 할 때 가장 안쪽에 있는 놈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으로 한 방에 나갈 때는 바로 이 레이블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포문 안에 포문이 있어요. 포문 안에 포문. 자, 이때 중간 안에 있는 포문에 지금 컨티뉴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컨티뉴를 만났을 때 라벨이라고 딱 써놨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느냐? 위로 슉 올라가요. 라벨이 있는 위치는 여기잖아. 다시 어디로 가? 포문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레이블로 갑니다. 레이블은 자, 레이블 쓰고, 자, 이렇게 쓰고 땡땡 이렇게 써줘요. 콜론을 써줍니다. 케이스처럼. 자, 포문에서 이제 브레이크 레이블 했어요. 브레이크 레이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나가버린다는 얘기야. 이중으로 다 나가버려요. 통으로.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갈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레이블이다. 근데 빈도수는 아주 많이 쓰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반복문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자, 반복문에는 포문이 있고, 그 다음 while문이 있고, 그 다음 자, do while이 있다. 그 다음 자, 조건문에는 몇 가지? 조건문은 2가지의 if와 switch가 있다. 자,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제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합쳐서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컨티뉴를 쓸 때와 브레이크를 쓸 때, 컨티뉴와 브레이크는 주로 어디에서 쓴다? 바로 반복문에서 사용이 된다. 하지만 스위치에서 사용 가능하죠? 브레이크는. 그런데 못 쓰는 놈이 하나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if에서는 쓸 일이 없다. if를 쓴다면 주로 누굴 위해서? 컨티뉴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위치에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자, 브레이크 하나당 반복문 몇 개 빠져나간다? 하나 빠져나간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 방에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이블, 라벨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근데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반복문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